안녕하십니까, 이현진입니다. 코로나19가 지금 종식되기도 전에 지금 미국하고 중국 관계가 지금 1979년 수교 이후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신냉전 시대로 지금 돌아간 분위기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수년 전에 사드 배치를 두고 중국에게 보복을 당해가지고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습니까? 그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 수출이 지금 40% 이상 줄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또 미국하고 중국이 또 완전히 또 싸우면서 완전히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꼴이 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신냉전 이러면 이제 미국, 소련, 공산주의, 민주주의 딱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쪼개진 그 구도로 해서 세계를 대립구도로 몰아넣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풀렸는데, 미중 수교 1979년 이후로 많이 풀렸죠. 풀리고 이제 소련이 붕괴되면서 완전히 이제 그게 이제 냉전 시대는 종식이 되었었는데, 이게 이제 미국이 이제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좀 심하다는 걸 좀 느끼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완전히 이제 중국과의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립각을 세운 건 좋은데, 문제는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이제 반중국 전선으로 동참을 하라고 지금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하고 동맹국들이 상당히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미중 패권 양상이 지금 과거 미국, 소련, 냉전 시대처럼 이제 완전히 동맹국을 동원해가지고 진영 대결로 지금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중국은 1대1로라 이래가지고 지금 동남아 해가지고 이태리까지 쭉 그냥 자기들 해안선을 따라서 지금 뭐라 그럽니까? 협력 관계, 동맹을 좀 막 맺고 있죠. 그런 관계를 해서 상당히 인도라든지 이태리에 이번 코로나 사태 때 그 방역 장비들 이런 걸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하고 했는데, 미국이 다 가만 보니까 이게 지금 중국 때문에 코로나가 일어났는데, 자기들이 지금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으면서도 중국의 어떤 도움 없이는 극복이 안 되는 그런 상태로까지 갔다는 걸 알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태도가 바뀐 거죠. 선거를 앞두고.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중국과 모든 관계를 끊을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이제 정치, 경제적인 공급 제한 이런 걸 본격적으로 떼어내는 작업에 이제 들어간 거죠.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외교가에서는 이제 미국과 중국의 대결별, 그레이트 디커플링이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미국이 이제 판단하기로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것을 이제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좀 낮추자. 이런 작업에 지금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착수했죠. 그러니까 결국 미국은 마스크, 산소호흡기 등 이런 필수 의료 장비 등을 지나치게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게 단편적으로 그것 때문에 결국은 하웨이에 대해서 이제 규제도 하고 이제 나타난 거죠. 이에 따라 나온 구상이 이제 이겁니다. 친미 국가들로 구성된 경제블록, 경제 번영 네트워크, 영어로 하면 Economic Prosperity Network, EPN입니다. Economic Prosperity Network, EPN. 제가 자막에 정세히 넣어놨습니다. 미국은 여기에 이제 한국을 비롯해가지고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등 환태평양 국가들을 쭉 다 참여시켜가지고 이제 탈중국화를 이제 가속화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이미 일부 보도된 대로 좀 전문적이지만은 대만의 어떤 그런 반도체 생산업체는 미국에 이제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겠다 발표하면서 사실은 트럼프 정책에 호응하고 나섰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미국하고 대만하고 이제 딱 붙으면 또 중국을 괴롭히기 위한 어떤 하나의 전술이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 상무부가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를 겨냥해가지고 수출 규제를 이제 15일 강화를 한 이후에 화웨이 신규 주문을 받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제3국에서 제조한 반도체라도 미국의 기술을 활용했다면 중국 화웨이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제재 조치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뭐 화웨이로 봐서는 엄청난 타격이죠. 그러면서 미국은 이제 한국에 대해서도 반하웨이 대일에 동참하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키스 크락 미 국무부 경제차관 지난 20일 국무부 컨퍼런스 콜에서 한국의 하웨이의 5세대 장비 5G, 5G라고 그러죠.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를 했으며 하웨이의 5세대 장비를 사고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지금 뭐 이렇게 되면 가장 타격을 보는 게 LG입니다. LG전자의 어떤 그 휴대폰 그 폰은 거의 이제 중국 화웨이 제품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난해 11월 방한 당시 국내 이동통신 관계자들에게 화웨이 제품을 쓰지 마라 뭐 이렇게 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뭐 계속 이렇게 그 이제 이유가 이제 화웨이 통신 장비에 탑재된 소위 백도를 통해서 중요한 정보가 중국으로 다 빠져나간다. 그 미국의 중요한 군사 정보 이런 것들이 기밀이 빠져나가니까 한국이 화웨이 장비를 상용하면 민감한 군사 정보, 미국 군사 정보로 공유할 수 없다, 제공할 수 없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제 이렇게 미국이 이제 이렇게 하니까 탈중국 공급망 동참을 요구하니까 저기가 이제 비상이 걸린 거죠. 얼마 전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중국에 간 것도 사실은 이런 미국의 조치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일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상당히 참 뭐 기업들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의 중국 의존도가 얼마나 큽니까? 14억에 대해서 쳐다보고 거기에 수출을 하고 그 시장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무턱대고 이렇게 미국이 일방적으로 지금 중국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를 하니까 말이 안 되죠, 사실은. 말이 안 되죠, 사실. 이제 우리나라 재계, 그런 무역협회, 이런 쪽에서는 1월부터 4월까지 우리 기업이 중국에 대한 수출 규모가 393억 달러로 같은 기간 미국에 수출한 243억 달러에 비해서 거의 한 150달러 이상 많은 거, 50% 이상 많은 거죠. 무역 수지를 따져도 한국은 중국을 상대로 168억 달러로 흑자가 남는데 중국에서는 29억 달러 정도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 2003년 대중 수출액이 이제 미국을 넘어서기 시작한 뒤로 계속 이렇게 이제 쭉 이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 기업에서 봤어도 딜레마죠, 사실은. 미국을 버리느냐 중국을 갖느냐 그런 선택을 하라 이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에게서는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탈중국 공급망의 한 축을 한국에 떠넘기려는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다. 이거는 EPN 참여 제한은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미국의 정치적인 제스처인데 기업의 생산기지 이전은 뭐 원룸 이전하듯이 이사하듯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럼 중국에 있는 공장을 뭐 갑자기 뭐 다른 데로 뭐 동남아로 옮기고 미국으로 옮기고 이건 뭐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특히나 그 중국 시장은 14억입니다. 14억의 시장을 보고 이제 중국에 들어갔는데 즉각적으로 탈중국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사드 때문에 지금 롯데가 얼마나 타격을 입었습니까? 롯데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미국 때문에 지금 그렇다고.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뭐 롯데에 무슨 보상을 해준 것도 아니고 롯데는 중국에 있는 모든 롯데마트, 백화점 다 철수했지 않습니까? 완전히 보복을 당해가지고 우리도 지금 그렇게 상황이 보복을 당해가지고 제주도가 완전히 뭐 황폐화됐잖아요. 황폐화됐다기보다는 제주도에 중국 사람이 땅도 많아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다 중단하고 철수를 했습니다. 제주도가 보면 아시겠지만 곳곳에 지금 중국 사람들이 질러도만 건물들이 중단된 건축물들이 뭐 제법 많이 눈에 띕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뭐 미국과 중국하고 신냉전을 지금 하고 있는 사이에 한국 기업의 어떤 대처 방안 정말로 난감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코로나에 이어서 이 미중 갈등 때문에 우리나라가 점점 더 앞으로 하반기 가면 갈수록 더 어려운 지경에 처해진 것 아닌가 하는 것은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이 미중 갈등 속에서 우리나라 살아남는 길, 강대국의 싸움에서 약소국이 살아남는 지혜가 무엇인가? 아주 지혜롭게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